하나가 작동이 되면 하나가 작동이 안 되고, 계단인데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냄새가, 무슨 대한민국 대표 신도시였던 일산이 지금은 왜 이렇게까지 망하게 된 걸까요? 상권도 상권이지만 이제는 집값까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이건 일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신도시들의 미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일산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일산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라페스타에는 임대문이,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빈 점포가 매우 흔합니다. 전체 330여 개의 매장 중 13% 이상이 공실 상태로 10개 중 1개 이상이 비어있는 셈이죠. 한때 권리금이 1억 원을 넘나들 정도로 화랑이었지만 지금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반값 이하로 떨어지고 권리금이 없어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젊은이들의 성지로 젊음과 활력이 넘쳤던 라페스타, 하지만 지금은 상가 사이를 가로지르는 거리가 횡한 모습 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노후된 것 같고, 2층 3층은 안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비어있는 데도 많고. A부터 F까지 총 6개의 건물이 연결된 구조인 라페스타는 모든 건물이 인파로 가득할 정도로 인기가 넘쳤던 곳이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거리에 사람 하나 없고 폐업 후 후속 임차인을 찾지 못해 예전 간판만 덩그러니 남긴 채 문 닫은 가게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곳은 라페스타뿐만이 아닙니다. 일산 신도시가 조성된 직후인 1996년부터 일산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그랜드 백화점 일산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시만 해도 서울 강남이나 신촌에도 매장을 두고 있던 그랜드 백화점은 일산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수년째 매출액이 감소해왔고 2023년 기준 매출은 약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나 감소하며 지속된 영업 손실을 겪어야 했죠. 결국 지난 2025년 2월 28일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그랜드 백화점은 폐점을 결정했고 2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산의 황금기 시절을 대표하는 그랜드 백화점의 폐점과 라페스타의 몰락은 점점 쇠락해가는 일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유난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일산이라는 도시가 과거에는 정말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반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에 나섰고, 이때 형성된 1기 신도시의 대표작이 바로 일산 신도시였습니다. 넓은 도로와 풍부한 녹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며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거기에 더해서 그랜드 백화점, 라페스타와 같은 복합문화 중심지도 형성되며 인기를 더했는데요. 당시 일산은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라 불리며 일산에 살면 굳이 서울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지친 사람들이 일산으로 이사를 오고 주말이면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이나 외식을 즐기기 위해 일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기가 가득했던 일산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건 또 다른 경쟁 상권이 잇따라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2007년 고양시가 상업지구를 확장하기 위해 라페스타 바로 옆에 또 다른 복합 쇼핑몰인 웨스턴돔을 개장했습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 거대 복합 상권이 중복으로 들어서게 된 거죠. 마주보고 있는 두 상권은 동일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게 됐고, 이는 결국 상권 간 자기 잠식을 하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는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또 다른 상권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고양 스타필드인데요. 라페스타의 웨스턴돔까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대형 쇼핑몰, 맛집, 영화관 등 없는 것이 없는 더 거대한 복합 쇼핑몰이 나타난 거예요. 안 그래도 분산된 소비자는 더욱 분산되었고, 비교적 노후화된 기존의 상권은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독 라페스타는 소비자들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더욱 처참하게 몰락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건물 구조 자체가 실내형 몰이 아닌 실외 스트리트 상가입니다. 초반엔 이런 컨셉이 신선하게 다가왔지만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비라도 오면 오랫동안 머물기에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어진 지 가장 오래되었다 보니 시설은 노후화됐고 관리도 잘 되지 않은 채 방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지로 발길을 돌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라페스타 같은 분양형 상가는 상권 회복을 위한 변화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별 소유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부터 기본적인 관리까지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상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쟁 상권이 늘어나고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라페스타가 쇠락했지만 알고 보면 일산의 상권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고 해요. 바로 도시 자체의 인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 일산은 1992년에 입주를 시작해 올해로 33년이 된 곳입니다. 당시 입주민의 상당수는 30대 전후의 젊은 신혼부부들이었고 일산은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33년이 흐른 지금 그 시절 30대의 젊은 부부는 이제 60대가 넘는 노부부가 되었는데요. 이렇듯 일산은 어느새 고령층이 중심이 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치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구 가운데 고양시가 노인인구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200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5.6%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17.6%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즉 시민 5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신도시의 경우에는 비슷한 연령층이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로 입주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도시의 연령대가 높아진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고령화의 문제는 노년층이 외식, 패션, 문화생활 등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든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산의 상권은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서 소비 주체가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라페스타가 가장 먼저 쇠락하긴 했지만 이런 고령화는 앞으로 점점 일산 전체의 상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 원마운트입니다. 원마운트는 한때 최대 규모의 복합몰이자 워터파크로 주목받던 곳입니다. 하지만 2023년 당기 순손실이 204억 원에 달했고 결국 지난해인 2024년 초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유럽풍 거리를 컨셉으로 개발된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상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017년 개장 이후로 단 한 번도 만실을 채운 적이 없었고 2022년 말 기준 공식률이 무려 60%에 달하며 상권 자체가 활성화된 적이 없다고 해요. 이처럼 일산의 핵심 상권들은 모두 높은 공실률, 매출 급감, 유동인구 부족이라는 공통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일산의 쇠락은 모든 신도시 상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 동력을 잃어버린 도시, 분양형 상가 구조로 통합 관리가 불가능한 상권, 젊은 세대가 유입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구조적 문제 등 신도시 상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고양시는 최근 도심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재건축과 원도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지 낡은 시설과 건물을 정비하는 데 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닌 잃어버린 활력과 도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되살리는 일이겠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라는 말에 안심하며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도시도 시간이 흐르면 낡고 고립된 도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일산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